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오늘 국토부 실거래가 시황방송이 조금 늦었네요. 제가 밥을 맛있게 먹느라고 점심을 맛있게 밖에서 먹느라고 조금 외곽에 나갔다 오느라고요. 좀 늦었습니다. 네, 아침 인사 뒤통수이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인사드리고요. 네, 자, 제목입니다. 영끌했는데 어쩌죠? 20, 30대 서울 아파트 상투 잡았나? 이게 이제 뉴시스랑 이게 또한 어떤 언론 두 군데서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제 실거래가 방송할 때 관련된 기사를 이제 같이 갖고 왔어요. 기사부터 먼저 볼게요. 기사부터 보고 실거래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 기사야? 뉴스원 기사네요. 영끌했는데 어쩌죠? 20, 30대 서울 아파트 상투 잡았나? 노도강 금강구 젊은층 몰리던 중저가 지역 대출 금리 직격타. 10월 서울 2030 매입 비중 4.81%포인트 하락. 위축 분위기 지속 전망. 이 제목에서 뭘 느꼈냐면요. 일단 노도강 금강구가 최근에 하락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실거래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제가 한 보름 전, 한 3주 전부터 계속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빠른 아파트는 8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요. 뭐 늦은 아파트는 지금도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8월 9월 달에 고점 친 아파트가 꽤 나왔어요. 어디서? 노도강 금강구에서. 노도강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금강구로 이제 약간 전이가 됐다 그럴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10월 달 서울 2030 매입 비중이 4.81%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비중이 나이 연령별로 쫙 봤을 때 2030이 48%인가 이렇게 급증을 했다가 이게 주는 거야. 그런데 어디가 빠져요? 아파트가? 노도강 금강구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그냥 막 신고까지 뭐든 그냥 막 산 거야. 급하니까. 영끌, 그다음에 패닉바잉이죠. 패닉바잉이 뭐예요? 지금 아니면은 나중에 뭐 몇 년 있다가 몇 억이 더 오를 것 같은 그 공포심리. 그것 때문에 이제 급하게 샀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아파트가 하락하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현상이네요. 또 다른 기사 볼게요. 문화일보입니다. 노도강 금강구 집값 급속 위축. 야, 급속이라고 보다 급속 충전기도 아니고 일부 지역은 10월비 1억 이상 떨어져. 그러니까 11월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매매가 상승률인데 이건 호가거든요. 호가는 아직도 높아요. 근데 이제 호가를 올리는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강북구는 더 이상 못 올려. 호가를 못 올리는 거예요. 보통 실거래가가 떨어져도 호가는 막 올리거든요. 안 팔리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근데 진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호가를 계속 낮춘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하는 KB나 부동산원에서는 이제 하락하는 구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합으로 떨어진 단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기사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굵은 것만 볼게요. 외곽 중저가 아파트 상세가 크게 위축된다. 2030 패닉바잉 공항구매 몰렸던 지역인데 대출 규제랑 금리 인상의 직격탄이다. 왜냐면 강남 상부나 이런 데는 대출 없이 막 사. 어차피 15억 이상 대출이 안 됐어. 근데 5억, 10억 뭐 이 정도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젊은 친구들이 살 때 대출을 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자기 돈이 모자른 거지. 그러니까는 매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약간 관망.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호가를 낮추고 그중에 실거래가가 한 건, 두 건 낮은 게 신고가 되면서 이제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호가 지수는 좀 늦게 하락하고 아직 하락까지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많이 오른 거죠. 6억 원 이제 뭐 보금자리론 기준이 6억이고 LTV 20%로 축소되는 9억 원 이걸 넘는 단지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줄거나 이제 불가가 되는 거죠. 네. 도봉구가 제일 많이 올랐대요.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우리 노도강 할 때 도봉구잖아요. 그러니까 제 실거래가가 진짜 정확해요. 맞죠? 노도강인데 섞어갖고 20개를 합치니까. 그 다음에 또 뭔 기사가 있나? 2030 매수 비중이 40% 하락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난주에 44.8 얘기했죠. 이게 4050 세대를 역전시켰다고. 근데 그게 이제 4% 정도 줄었대요. 그러니까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50%를 넘었었대. 구별로는. 근데 이것도 45%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공격적으로 사던 게 멈칫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파트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세력은 2030이었네 그동안. 아시래도 중저가 아파트에 몰린 지역에 매물 출회가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고 뭐
상계주권 6단지 이렇게 예를 들었네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DSR 규제 강화가 되고 이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더 지속될 것을 전망했다. 물 한 잔만 마셔야겠네요. 자, 전문가는 나왔는데 오늘은 전문가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나왔네요. 이런저런 앞에서 이 기사 내용이 그대로인데 마지막에 뭐라냐면요, 위축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에 그 함영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함영진도 마지막에 멘트가 뭐 조정이 예상된다. 고종환 그 자산관리연구원장도 또 당분간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보통 당분간 위축되더라도 곧 회복될 것이다. 뭐 대출이 재개되면 다시 아파트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끝에 그래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토를 달았는데 이번에는 토를 안 달어. 어저께 함영진, 오늘 고종환 둘 다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업종에 있는데 그동안은 계속 부동산은 그래도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 그러니까 오른다. 다짜고짜 오른다. 이러던 분들이 요즘에 다 끝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해. 그냥 기자가 멘트한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런 위축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예상된다. 원래 예상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어쩌고 똘똘한 한 채가 어쩌고 무슨 핑계를 달아가지고 꼭 뭔가 오른다는 뉘앙스를 꼭 토를 달았는데 요즘에 그게 없다는 게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이제 진짜로 펌프질 이제 뭐 끝났나 봐. 자, 제 실거래 데이터를 볼게요. 자, 왼쪽은 서울 25개구를 매일 아침에 다운받아서 400개 아파트를 12개 지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개 단지가, 한 개 구가 지수를, 하나의 지수지만, 노도강은 묶어서 한 개 지수예요. 제일 많이 오른 게, 이게 작년 1월부터 오른 거거든요. 1년, 거의 2년이죠. 거의 한 70% 올랐었어요. 최근 줄은 거야. 노도강이 제일 먼저 줄었어요. 금강구도 좀 비슷하게 줄었네요.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그 다음에 여기서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도 좀 밀렸고, 강동구도 좀 밀렸고, 그 다음에 성동, 광진구도 좀 밀리고요. 그러나 강남구는 수익률은 제일 낮았지만 최근에 이제 야금야금 상승세를 하는데 한 건, 두 건 신고되는 게 신고되는 거 있죠. 비싼 거. 그 다음에 서초구가 제일 많이 올랐죠. 지난달에 11월달 말고 10월달에. 그 다음에 송파구는 10월달까지도 꾸준하게 오르다가 이번 달은 좀 주춤하네요. 좀 하락한 실거래가도 신고되고 그랬어요. 자, 오른쪽에 경기도는 생각보다 많이 꺾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 먼저 심하게 꺾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노도강, 금강구 같은 외곽 지역 꺾이고, 마포구, 이렇게 성동구, 강동구 같이 약간 핵심 지역 아닌 데가 조금 꺾이고, 그러니까 주춤하고,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주춤. 그 대신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아직도 오르고, 그렇지만 수익률은 노도강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자, 막대 그래프로 보면 지금 12월은 지금 15건 신고됐더라고. 15건. 오늘 데이터 따다 보니까 12월은 15건이야. 그 중에 제가 다운받는 거 있죠. 400개 단지. 그거에 2개인가 밖에 없어. 그러니까 넣어봤자 말나 지수가 하나도 안 변해.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10월달과 11월달. 10월달도 보니까 2건 더 추가로 신고됐어요. 10월달은 거의 확정이에요. 11월달은 지금 등락이 좀 있지만 되게 약하죠. 그 다음에 특히 경기도가 되게 약해요. 거래가 많이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래가 얼마나 안 됐는지 볼게요. 지금 880건 거래됐어요. 한 달이 지났어. 지금 한 달하고도 6일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24일 남았네. 24일 동안 880건에 더블을 해도 1600개밖에 안 돼. 즉 2000건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대 최저 수준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거래가 안 될 때는요, 신고가 한두 개가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래가 10건이 됐을 때 그 중에 7, 8개는 정상적인 거래고, 비슷한 거래고, 한두 건이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그 평균의 평화라가 되거든. 그 신고가가 묻혀요. 그런데 거래가 없을 때 한두 건의 신고가가 그게 다 그 평균가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거래가 없을 때 신고가 한두 건으로 지수 올리기가 더 좋은 거야. 그 맹점이 있어요.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어떤 방식이냐면, 저는 한 건만 신고가 돼도 타입이 4타입이 있어도 그냥 3,000개 예를 들어서
헬리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헬리오가 한 5,000세대 되거든요. 34평이. 근데 타입이 한 대여섯 개 돼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3,000세대만 돼도 한 4개, 서너 개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특출나게 막 로얄층에 막 하여튼 그 향 좋고 막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좀 동양이고 좀 이렇게 남동양이나 뭐 이렇게 좀 덜 좋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하나가 딱 거래가 돼도 한두 건이 거래가 돼도 8건, 7건이 뭐 일반적인 아파트 타입의 거래가 되면 묻혀서 그렇게 상승률이 안 높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평형을 그냥 다 때려 평균을 내버리거든요. 한 건만 거래가 돼도 5천 건이 다 그 가격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 엑셀이 계산을 해요. 근데 국토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A타입이 있으면 A타입이 뭐 150세대다. 그러니까 한 3,000세대가 있더라도 그 중에 한 10개 타입이 있어가지고 뭐 300세대, 500세대, 700세대 막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그 타입의 고층만 그 실거래가 그런 걸 거래상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직전에 얼마 그 거래된 거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150세대만 올랐다고 계산을 해요. 나머지 뭐 2,700세대가 있어도 그거는 거래가 안 됐으면 계산 안 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국토부에서 10월달 예상 그 잠정치가 마이너스라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플러스거든요. 지금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엄청 똘똘한 놈들이고 한 개만 단지에 거래가 돼도 같은 평형이면 타입이 달라도 그냥 뭉뚱그려서 상승했다고 그러는데 국토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래상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저가 아파트들이 먼저 빠지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한부가 막 5억씩 오르고 막 이러는데 뭐 5억짜리, 3억, 7억짜리 이런 것들은 3천만 원, 2천만 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국토부에서 뭐랄까 조사하는 거는 어쩌면 저보다 먼저 꺾였을 수가 있겠다. 저는 11월에 꺾이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10월달. 근데 국토부에서 그 전에 발표했던 10월달 잠정치 하락한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일단 그건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요. 시간이 걸리죠. 자, 거래 10월달에 2,300건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번 11월달은 889건. 요걸로 시뮬레이션 하니까 1,500건밖에 안 돼요. 뭐 한 1,600건 되겠죠. 뭐 좀 는다 치더라도 너무너무 적은 거죠. 지금 최근 6년이랑만 비교해도 제일 저조하죠. 맨날 보는 거니까 아실 거예요. 전세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년치 거래 데이터도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기 때문에 다운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매일 똑같이 그냥 아무 멘트 없이 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연 단위로 끊어서 예를 들어 올해 보면 5,000건 위가 이상이 1월달 이후로는 없어요. 그리고 3,000건이었더니 이제는 2,000건도 안 돼. 그러면서 오랫동안 상승하는 게 지금 이 거래가 줄면서 올라가는 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두 건만 거래가 돼도 거래가 많이 될 때는 저가든 고가든 이게 평화화가 되는데 거래가 없을 때 올라가면은 그 한두 건이 그 아파트 전체 시세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다. 시가총액 방식. 근데 이거의 단점 반대로 만약에 하락할 때 거래가 없이 한두 건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꾸로 거래 한두 건이 아파트를 폭락을 시켜요. 대단지일수록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자, 이거는 보조지표. 아까 저도 깜빡 잊고 있다가 빨리 업데이트 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오늘 했어요. 댓글 달아가지고 특히 부동산원 거. 자, 잠깐 보면 업데이트 한 김에 보면은 상승률은 계속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전세 수급 지수는 KB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2달 동안에 살짝 떨어졌어요. 그러나 부동산원은 계속 떨어져요. 그 다음에 매수 심리, 매매 수급 지수 이거. 자, KB는 100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 59.9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약간 워낙 급하게 떨어져서 약간 숨고르기 떨어지다 말았어요. 그리고 KB 부동산원, 감정원 지금 3주째 98까지 떨어졌네. 여기 98이에요. 98. 여기다가도 숫자 나타나게 해야겠네. 잘 안 보이니까. 여기는 해놨는데 왜 여기는 안 해놨나 모르겠네. 편파적이네. 거래는 완전히 죽었고요. 보조지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2년치고 요거는 잠깐 이게 2년치인가? 2년치 맞고요. 요거는 4년치네요. 4년치인데 이 매매 수급 지수가 이때 이후로 최저치죠? 2년 이내 최저치예요. 요거 다 깼어요. 요렇게 떨어졌을 때 8주 연속 하락한 적 있고 4주 연속 하락한 적 있다.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하락할까? 관심 있게 봅시다. 이거는 10년치 그래프고 이것도 네이버 카페당에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20년치 보조지표의 초장기 데이터인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운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보였던 거를 시가총액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시가총액 평균 지수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때부터 17개월째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살짝 꺾인 거로 나오는데 하필이면 이 분홍색 선이 요거예요. 이게 35년 동안의 추세대의 중위선, IMF 때의 고점과 그다음에 서프라임의 저점을 연결한 걸 중위선으로 저는 이제 취급을 했는데 딱 진짜 닿더니 계속해서 달랑말랑 하다니 딱 닿다가 이게 종가 기준이거든요. 종가 데이터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추세선이 고저점이 아니고 종가 기준이에요. 근데 종가가 진짜 딱 닿았더니 이번 달에 살짝 굽어요. 뭐 좀 지켜봐야겠죠. 명목으로는요 조금 플러스고 실질로는 조금 마이너스예요. 뭐 크지는 않아요. 요걸 볼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 91년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거 여러 가지 제가 보조 지표를 말씀드렸죠. 상승률 떨어지고 거래 떨어지고 상승률 떨어지고 거래 떨어지고 그다음에 2년 전 동월비가 6개월째 하락한 다음에 상투 왔다. 여기도 6개월 하락한 다음에 그때가 10월이다. 그러니까 지난달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달 꺾이는 거 보니까 30년 전에 91년 고점의 패턴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겠느냐. 자, ABC 국면을 확대한 거 B 버블 세븐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는 A 국면 노태우 대통령 때 상투 친 거 91년 5월달. 그다음에 C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인데 요 B와 C를 A와 C를 비교한 게 요거다. 2년 전 동월비가 꺾이고 6개월째, 얘도 6개월째, 하필이면 둘 다 같이 딱 상투가 왔는데 이번에 상투가 될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91년을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 자, 요 정도로 마치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영끌했는데 어쩌죠? 2030 세대 서울 아파트 상투 잡았나? 뉴스원 기사였습니다. 배경은 MBN의 우리 김주아 앵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앵커인데 딱 그때 이 영끌 빚도 가계대출 최대 증가 이게 한 5, 6월달 정도의 기사였는데 이걸 캡처해놨는데 두고두고 잘 써먹네요. 자,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뉴스가 또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데이터랑 같이 차트랑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뒤통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엘리엇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 그다음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네,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